저번에 얘기했던 것들 한번 좀 간단하게 보죠. 그 명제가 뭐라고 했죠?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조건은 뭐라고 했다?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게 되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문장, 조건과 조건을 연결했을 때 이 조건을 가정으로서 놓고 얘를 결론으로서 놨을 때 P이면 Q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다시 명제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명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 참이 되는 애들을 따로따로 모아놓은, 모든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not P 혹은 not Q 이런 애들도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였죠? 원소의 개수라던가 진부분집합 뭐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다는 이제 참일 땐 어떻게 표현해라? 두 줄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P이면 Q이다라고 해서 화살표 쏘는 요 놈을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받아주는 애를 뭐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타이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번 실력 문제 3개 10번, 12번, 13번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실력 문제 같지 않게 되게 풀기가 무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10번, 12번, 13번 푼 사람이 없나요? 응, 7다지. 안 풀었냐? 되죠? 풀만하지 않았어? 이거 실력 같지 않던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실력에 비해서는 실력스럽지 않은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10번 문제는 예를 들면 가나다 같은 경우에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P이면 Q이다. 또 not R은 not Q이다를 정리해서 옆에다가 붙일 수 있죠. Q이면 R이다. 다음에 S가 아니면 not S이면 뭐라고? not Q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Q가 아니거나 R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Q가 아니거나 R이 아니다. 이렇게 V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이 V 표현하는 기호 자체는 고등학교 때 과정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요거 바꿔봐요. P, Q, 이고 R이면 S이다 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얘 부정은 결국에 드모르간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뒤집어주면 돼서 그러니까 Q와 R을 교집합 하면 얘는 둘 중에 뭐예요? Q이고 R이다 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예요? Q라는 뜻이죠. Q이면 S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정도로 기억할 수 있겠네요. 측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도예요. 이게 이제 지도가 돼요. 자, 1번 P면 S이다. P면 S이다. 맞죠? 2번 Q면 S이다. Q면 S이다. 맞습니다. 3번 P 또는 Q 또는 R이면 S이다. P 또는 Q 또는 R이면 S이다. 결국엔 이거는 뭐랑 똑같아? 지금 P, Q, R인데 P 또는 Q 또는 R이면 R이죠? 얘는 3번은 뭐랑 같다고? R이면 S이다라는 얘기인데 3번은 틀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72번도 마찬가지. P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12번 어떻게 된다고?
Q는 P다. Q이면 P다. 두 번째.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앞에다가 R 붙이죠. R, Q, P 순서대로.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그럼 R 옆에 S 붙이고요.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요렇게 짠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 Q라고 하는 값이 R이면 Q이자 S가 되고요. 얘랑 얘랑 동일하고 여기서 P로 나니까. 그 다음에 1번. 1번 한번 확인하면 P 또는 Q. P 또는 Q. P 또는 Q는 뭐야? P죠. 집합으로 항상 생각하세요. 집합으로 생각해야지. 부분집합이잖아. 부분집합인데 합집합이니까 더 큰 거가 들어가야죠. 집합으로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얘는 P는 R이기 위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죠? 필요 조건이죠. 네, 2번. P 이고 Q는 R 또는 S 이기 위한 무슨 조건? 자, 그럼 P 이고 Q. R 또는 S. S. 큰 거니까 S. 그럼 Q랑 S는 서로 무슨?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하고 가능하죠.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파트였던 거라고 생각해요. 예. 파트너 명제 증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증명입니다. 자, 명제 증명. 주로 어떤, 왜 내 글씨가 내려가 있냐? 명제. 안 보였어. 자, 결국에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서 참인 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증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크게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얘기할 거예요. 거기 있는 문장들은 한번 좀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증명. 이미 알고 있는 참인 명제나 정의를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정리. 증명된 참인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게 정말 그 말 그대로 단어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공식, 어떤 규칙, 뭐 혹은 뭐 어떤 명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명제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건 참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참임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사용하는 게 정리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제 증명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대우를 통한 증명. 두 번째, 귀류법. 대우를 통한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원래 있는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가 미묘해. 긴가민가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를 뒤집어 보는 거야. 뒤집어 봤을 때 오히려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는 대우의 명제가 참이면 원래 있는 명제도 참이지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Q, 나 P 라고 한다면 얘랑 똑같은 게 뭐라고? P이면 Q이다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에 반해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흑백 논리다 뭐시기 얘기하면서 뭐 참. 근데 수학에서는 말할 때는 무조건 참의 반대말은 거짓밖에 없어요. 중립, 중도 그딴 거 없습니다. 기냐 아니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귀류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확인해요. 증명 확인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럼 P이면 Q이구나. 그래서 P이면 not Q가 아니래. 그럼 P면 Q겠지. 결론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결론만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해갖고 모순이 되는 애를 찾아서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는 명제가 참이 되는 거다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마 뒤에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다시 1번. 몇 번까지 있니? 이거 절대부등식도 몇 번까지 있니? 캬하. 많다면 많고 없다 없네. 센으로 볼까? 센은 846번에서부터 오히려 많이 없네요. 884번까지. 예. 8-1번 한번 확인하죠. 8-1번에서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n이 자연수일 때 1번 n이 자연수 이럴 때 n제곱 더하기 2n이 짝수이면 뭐이? n은 짝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n제곱 더하기 2n인 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미 짝수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식으로 쓰면 이런 거거든.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하는 애가 짝수인 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이게 쉬울까? 쉽진 않겠다는 거죠. 그럼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뒤집어 봐요. n이 자연수이면 n이 홀수일 때 n제곱 더하기 2n은 홀수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네, 우리 n이 홀수이다는 할 수 있어요. 2k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갈게요. 여기에서 k는 자연수요. 보통은 플러스 1을 많이 쓰는데 여기 있는 자연수 옵션이 붙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플러스라고 쓰면은 k가 0부터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그럼 얘를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n제곱 더하기 1이 2n이라고 하는 식은 뭐니까 그냥 뭐 n 더하기 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대입하시면 2k 마이너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이라서 얼마? 4k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조금 바꿔주시면요. 2 곱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중요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뒤에 있는 요거 보세요. 뭔데? 2의 배수이다. 다른 말로 짝수다. 그리고 플러스 1 남았다라고 하는 건 홀수가 되네. 이 전체가 홀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하는 애가 홀수이므로 얘는 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누구도 참이다? 원명제도 참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A, B가 자연수일 때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둘 중 하나는 홀수이고 둘 중 하나는 짝수이다.
얘를 그러면 알겠거든? 솔직히 이게 맞는 말인 거는 알잖아. 그치? 근데 증명을 하기에는 미묘해. 그럴 때 어떻게 볼까? 얘를 다 뒤집어 봐요. A, B 모두 홀수 또는 짝수가 될 때 짝수이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라고 설명이 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A가 2P-1이고 B가 2Q-1일 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 대신에 2배 P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2의 배수이니까 오케이 참. 두 번째 A가 짝수이고 B도 짝수라고 할 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그 값은 짝수가 돼서 참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네. 짝수랑 홀수를 체크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2배 2로 묶어서 뒤에 1을 남느냐 안 남느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증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8-2번 8-2번이 귀류법을 통한 증명으로 보시면 돼요.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루트 5가 무리수임을 나타내어라. 1번. 루트 5는 무리수를 지금 뭐야? P는 루트 5고 Q는 무리수라는 뜻이에요. 얘를 뭐 하라고? 결론을 부정하자고. 무리수에 받는 말은 유리수죠. 그러면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뭐가 된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조건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가 되고 B는 0이 아니다. 까지 붙여주면 될 거네요. 그럴 때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5b라고 하는 값이 a가 될 텐데 양변을 제곱했을 때 5b 제곱은 a 제곱입니다. 여기서 선행되어야 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a 제곱이 2b 제곱이면 a는 2의 배수예요. 이게 선행되어야 할 그 정리예요. 암묵적으로 이게 원래야 저 밑에서 이게 기본에서 안 배우나? 그래요? 저 지금 개정판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거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제곱의 2배를 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2가 2배, 그러니까 정수라는 존재, 서로소인 정수라는 조건이 깔려 있을 때 정수라고 하면 여기 반드시 2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면 A 대신에 OP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써서 5B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5P 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를 하시면 25죠. 죄송합니다. 25P의 제곱이 된다면
25p 제곱이 될 거고, 즉 b제곱은 5p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똑같은 성질에 의하여 b라고 하는 애는 5의 배수로 표현이 또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뭐에 만족하? 따라서 a는 5p이고 5의 a와 a, b는 5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서로소라고 하는 거에 라는 전제의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는 두 번 쓸 필요 없죠. A, B가 5의 배수라면 그 서로소라고 하는 전제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A, B는 서로소라고 하는 전제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A, 루트 5는 무리수가 된다. 라고 무리수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게. 글씨가 점점 뭉개지네요.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한 게 모순이 된다는 걸 확인.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모순이라는 걸 확인.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귀류법.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인 걸 찾는 방법이 귀류법입니다. 그럼 2번,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이거는 좀 방법이 좀 다르던데. 제가 기억하기로 좀 되게 특이했던 것 같은데.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가정하게 되면 루트 7은 루트 5 더하기 유리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A 가정하면은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가 어떤 특정한 수라고 할 때 A는 0이 아닌 유리수라고 하면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이 A 더하기 루트 5라고 할 때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되고? 7이라고 하는 값이 A제곱 더하기 2 루트 5A 더하기 5가 될 것이고 그래서 루트 5라고 하는 그 식은 뭐가 된다고? 그쵸. 2-A 제곱분의 2-A 제곱을 2A로 나눠준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돼요? 유리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서 구했던 루트 5는 무리수라는 가정에 루트 5는 무리수이므로 모순이 됩니다. 얘는 유리수인데 루트 5는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돼요. 따라서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도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는 그거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저기 뒤에 어드바이스에 비둘기집 원리. 비둘기집 원리. 다음 그 어드바이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41페이지. 4개의 비둘기집에 5마리의 비둘기가 산다라고 하면 한 집에 한 마리 이하로만 살게 되면 5마리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한 집에는 2마리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거든요. 보기 1번 한번 보실래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 내부에 점 5개를 찍을 때, 내 맘대로 찍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 이하인 점이 반드시 존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거기 있는 그 연구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이짜리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이짜리인 정사각형. 이것도 명제 증명할 때 많이 써먹어요. 비둘기집 원리 같은 경우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그래서 5개의 점을 찍으면 무조건 루트 2 이하인 두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5개의 점을 내 맘대로 찍어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찍게 되면 루트 2 이상인 점이 무조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2 이하인 점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왜? 양끝 귀생이 여기 온다고 생각해봐.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들끼리는 모두 다 거리가 루트 2보다 멀겠죠. 근데 여기다 점 하나를 추가해 보십시오. 어디에다 추가해야 될까? 한 가운데? 한 가운데에다가 추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루트 2보다는 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2잖아. 그럼 한 가운데다가 점을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먼 거리가 얼마가 될 거야? 루트 2가 될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 가장 가까운 여기 양귀퉁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루트 2가 될 거고, 만약에 그 사각형 내부의 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루트 2보다 무조건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도 비둘기집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보기 2번도 마찬가지 비둘기집 원리예요. 정삼각형 내부에 9개 점을 내 맘대로 찍을 때 세 꼭지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 이하인 세 점이 반드시 존재함을 보이세요. 단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애들을 아무리 긋는다라고 해도 그 사각형을 나눴을 때 둘 라고 점을 나눠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의 점은 반드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넓이가 저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그거거든요. 그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3보다 작은 혹은 같은 세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둘기집 원리들을 보실 수 있고, 8-3번도 한번 해봅시다. 8-3번. 8-3번.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의 방 안에서 10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 구역을 뭐로 나누는 거야? 10사람이 있으면 구역을 9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 작게. 비둘기집 원리 이용하려면. 그렇다면 짠! 자, 12m다 라고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어디냐? 여기죠? 둘, 셋. 크게 그리자고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3등분하게 되면 얼마짜리인 정사각형? 4m짜리인 정사각형을 그려보자고요. 그러면 10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대요. 여기다가 10사람을 각각 9명은 하나당 하나의 구역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한 명은 반드시 중복되는 구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보다 4루트 2 이하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죠. 5번이죠, 5번. 서로 간의 거리가 루트 2m 이하인 두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쥐어 받기 전에 헤드뱅잉 금지. 당신이요. 쥐어 받기 전에 헤드뱅잉 금지, 이 자식아.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앞에서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니들은 되게 대견하다고 느낄 수 있어. 아, 나는 이 자리에서 안다고 버티는구나. 그래, 난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앞에서 보면 무섭다고. 흰자위가 보인다니까? 갑자기 막 흰자위가 들어간 상태로 막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정보 고개를 못하, 그건 귀신 들린 거랑 뭐가 달라? 앞에서 보면 진짜 무섭다고! 하지 마, 좀. 눈에 일어나. 그럼 본인이 졸린 걸 알잖아. 일어나라고. 어? 그걸 굳이 왜 앉아서 억지로 버티는 거야? 진짜, 앞에도 카메라가 있어야 돼. 앞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니네들 찍어서 좀 보여줘야 돼. 이 타이밍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면 얼마나. calm down, calm down. 예. 그다음 딱 인트로 하고 나면 아마 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인트로 비둘기지 멀리? 뭐 비둘기지 멀리? 말고 부등식의 증명.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되는 방법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얘는 무조건 참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단순해요. 뭐 A가 실수라고 한다면 제곱을 했을 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설명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자, 일단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첫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해요? 대소 판정.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를 쓰는데요. 그래,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뭘 해요? 빼요. 차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차를 비교하는 거고요. 차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그냥 P에서 Q를 뺀 값이 대소 비교는 좀 옆으로 말을 조금 저는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요거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소 비교할게요. 니네는 안 바꾸셔도 돼요. P에서 Q를 뺀 값이 0보다 크면 P가 Q보다 크다죠. 혹은 0이다 라고 하면 P와 Q가 서로 같을 거고요. 뭐 작다라고 한다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을 때 라고 하면 그 부등호 부호를 그대로 위치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 대소 비교. 첫 번째, 차. 두 번째는요, 바로 다이렉트로 뺐을 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를 이용해서 비교합니다. 제곱을 해서. 제곱의 차를, 확인합니다.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P는 Q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0보다 같으면 마찬가지로 P가 Q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작으면 P가 Q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여기에 조건 하나가 붙어요. 제곱의 차를 이용할 때는 P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Q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고 제한이 걸리는데요. 이 제한을 이용한다면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P 플러스 Q와 P 마이너스 Q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제곱의 차를 비교했을 때 지금 반드시 P 도양 의미 아닌 수 Q도 의미 아닌 수라고 한다면 P 더하기 Q도 의미 아닌 수가 나옵니다. 반드시요. 그죠? 그럼 P 더하기 Q가 의미 아닌 수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야? P가 Q보다 크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곱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잘 안 쓰는 방법인데요. 요새는 잘 안 써요. B를 B를 이용하는 겁니다. 얘도 주로 양수일 때 써요. 얘도 주로 양수일 때 씁니다. P가 양수이고 Q가 양수일 때. 부호가 다를 때는 주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면 틀려요. Q분의 P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P가 Q보다 크다. 1이랑 같으면 P가 이면 Q이다. 1보다 작으면 P가 Q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새는 이 B를 이용하는 거는 공통수학 2까지는 잘 안 나오고 저기 대수 파트에 가끔 몇 가지가 나오기는 해요. 대수라는 단어는 그 교재에서 거듭제곱, 거듭제곱과 관련해서 가끔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B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편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3번은 이제 실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정도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응? 네. 자, 방금 전에 제가 절대부등식을 이용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증명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다가 제가 아까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A가 실수이면 제곱한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얘가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의 폼이에요.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애들. 봐봐. 이런 거. 뭐가 있을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 본다면 얘가 절반의 제곱인 4분의 1 B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으로 나누어서 완전 제곱식과 제곱식의 형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절대부등식으로 취급합니다. 두 번째로 또 가는 것 중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 되게 단순하게 쓰는 저기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A제곱 뿔마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뭐 이런 것들 말고요. 그건 저기 나와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니까 말고요. 요런 거요. A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언제나 항상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뭘 이용해서 비교해요? 제곱해서 비교해요. 얘도 제곱해서 차로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이거부터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고 하는 애는 자기 자신보다 항상 언제나 크거나 같죠.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애도 절대값 A 더하기 B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기 자신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는 양변 제곱해보면 되거든요. 양변 제곱해보면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이 이고요.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서요. 절대값이 들어간 애가 무조건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등호의 순서가 성립합니다. 부등식 같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쓸데없이 되게 쓰잘데기 없이 되게 많아서. 되게 긴 거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할 거고. 그거 말고 일반적인 애들. 그 절대부등식에서 이제 요런 애들 말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 말고 응? 응. 얘를 이용하는 애가 절대부등식에서 성립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얘도 절대부등식이 되죠. 얘를 이용해서 증명했으니까. 제가 혹시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던가? 이거 A 더하기 2분의 1 B에 이 사람 순간 딴 데 보고 있었구만. 이렇게 식이 나눠지기 때문에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서 절대부등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부등식으로 처리하는 애 중에서는 제곱 말고 절대값을 이용해서도 절대부등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 혹은 제곱해서 비교하는 것들 등등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얘 말고요. 자, 이름이 좀 유명한 애들. 좀 네임드급인, 네임 밸류가 있는 절대부등식은요. 이제 첫 번째가 산술, 기하, 조화죠. 참고로 그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교과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정석에 나와 있어요. 조화라고 하는 애는요. 역수의 평균을 역수로 가지는 애야.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는 게 단순하게 처음에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2개를 더했으면 2로 나누고요. 3개를 더했으면 3으로 나누는 그런 애들을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게요?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기하 도형상에서 두 변의 길이가 A와 B일 때 요 넓이가 AB잖아요. 랑 같은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루트 AB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만약에 문자가 3개다라고 하면 기하평균은 뭘 구하게 되는 걸까요? 부피에 대한 내용이 되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이제 여기 요 짠짠짠 짠짠짠 한 변의 길이가 A고 B고 높이가 C라고 하는 애의 부피는 A, B, C가 되는데요. 얘를 부피가 A, B, C인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 이거는 너네 거기 어디서 저기 배운 정석 공통수학 원에서 언급만 되고 넘어가는 내용인데 세제곱근이라고 해요. 세제곱하면 얘가 되는 애요. 그래서 그 루트 앞에다가 조그맣게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제곱근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교과 과정에 그 지금 나올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애는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교과 과정에서는 제외된 내용입니다. 교과 과정에서는 제외됐지만 이 평균을 2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2로 나눈 애가 2분의 1이다. 예요. 뭐야 이 하울링은. 뭔 소리야 이거. 갑자기 귀 엄청 거슬리는데. 그럼 얘를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공사하면 난리 나요. 자, 그 2AB 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평균의 역수이기 때문에 평균은 얼마가 된다고요?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 게 이게 조합평균입니다. 조합평균은 네, A 더하기 B분의 2AB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건 교과과정상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 저쪽 지워서 여기서 이어서 써드릴게요. 항상 언제나 늘 산술이 제일 커요. 기하고요. 조합입니다. 항상 언제나 이런 성질을 가져요. 실제로도 식을 한번 세워보신다면 2분의 A 더하기 B랑 기하 AB, 루트 AB랑 비교해보자고요. 어떻게 비교해요? 뭐 제곱해도 되고 제곱 안 해도 돼요. 얘를요 그냥 빼시면 얘는 루트 A의 제곱 빼기 2 루트 AB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항상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산술과 기하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기하랑 조하랑도 비교를 하기는 하는데요. 루트 AB랑 2AB, 잠깐만.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하는 애를 비교할 때요. 네, 뭐 통분? 루트 AB라고 하는 애를 일단 하나 걷어내서 루트 AB라고 하는 애를 하나 걷어내서 1 빼기 A 더하기 B분의 2 루트 AB 만들고요. 그 다음 통분해 주시면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될 거라서 아까 했던 대로 따지면 뭐가 돼요? 얘를 A 더하기 B로 하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증명하면서 조합평균도 언제나 항상 제일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거 주의해 주세요.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증명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건 나중에 수행평가 볼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하시고요. 지금 산술, 기하, 조화가 될 때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반드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즉 어디서만? 양수 조건에서만 다뤄요. 이유는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형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도형에서 나온 애들은 뭐야?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네, 산술평균 조합 기하평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코시-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을 산술기하 평균으로 바꾸는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 같이 일하시던 선생님 중에 하나가 코시-슈바르츠 절대부등식 혐오자가 있었어요. 예전 학원에서 예전에 그 전에 있던 학원에서 진짜 정말 코시-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을 너무너무 혐오하는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와서 혐오하는 이걸 굳이 왜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래서 항상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되는 상황에 와서도 반드시 산술기하로 바꿔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산술기하로 바꾸는 방법을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설명을 하는데 그걸 애들이 알아듣고 잘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괜찮던데요. 그렇구나. 많이 쓰세요. 근데 걔라고 하면 그렇죠.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애들이 탑반 애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알아먹을 얘는 탑반 애들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미적분 2 배우는 애들. 있나요? 이 동네는 많죠. 이 동네랑 서초에도 있죠. 근데 저는 전에 일했던 동네가 구리였는데도 있었죠. 최상위권 애들은 언제나 항상 늘 어디든 있다니까. 재능빨로 공부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너네들한테는 수업을 똑같이 진행하는 거야. 공통수학 2를 예를 들어서 했어.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90점을 받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그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90점이 넘게 나와. 따로 뭐 했냐 물어봤더니 그냥 집에서 집에서 그냥 쌤 혼자 풀었대. 풀만하냐? 이렇게 시단계 그냥 풀리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기본으로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아, 이게 재능이구나. 미친놈. 그 다음에 대수를 설명을 해줬어. 대수를 한번 딱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저기 고쟁이를 문제를 풀고 한다며? 중등도 아니라 고등과에서 그게 가능해요.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1을 시켰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 이번에 수능 모의고사 나 했길래 저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그 공통 부분에 있는 거는 하나 틀렸어요. 그러더니 다음번에 이제 미적분 2를 걔는 그래서 이렇게 팍팍팍 진도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공통수학 2, 그러니까 미적분 2를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미적분 2를 딱 시험을 보더니 한 번 배웠어. 그러니까 계속 또 기본을 배운 거죠. 그랬더니 자기 이번에 그때가 딱 11월인가 11월 며칠이어서 자기 이번에 수능 그 다운받아서 한번 봤대. 시간은 안 부족했냐? 그랬더니 한 5분 남았대. 그래서 몇 점 나왔어? 몇 점 나왔는데 저 한 94점 정도 나왔어요. 이러고 94점이 아니었나? 96점이었나? 어쨌든 4점짜리 하나 틀렸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뭐지? 미친놈인가? 저거 뭐 하는 거지? 그런데 결국에는 네, 뭐 학원 끊고 좀 다른 데로 가기는 했는데 전 그걸 보고서 와 진짜 저게 재능빨이구나. 저게 진짜 이해력의 끝판왕이구나. 난 진짜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얘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건방지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얘한테 너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저기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거 있죠.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혹은 그냥 개념을 자꾸 외우죠. 근데 그거를 진짜 완전 나보다 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얘는 이해를 하고 푸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안 되면 내 걸 외우라고 한 거잖아. 근데 얘는 뭐 한 거야?
자기가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응용 심화가 뚝딱뚝딱 풀리지.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저런 게 재능이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딱 느꼈어요. 역시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많고 저렇게 머리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수저로 빽빽하게 1등급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 결국에 1등급 나오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애들 중에서도 1등급 나오는 애들이 꽤 많아요. 뭔 말이야. 재능빨이 없어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재능을 깔 거 쓸데없다. 쓸데없진 않아요. 쓸데없진 않죠. 근데 제가 그 얘기 하지 않나요? 저보다 머리 좋다라고 제가 이렇게 진짜 너는 진짜 나보다 확실히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내 친구가 얼마나 방황을 오래 했는지. 예, 결국에는 걔는 좋은 그러니까 나보다 좋은 대학교는 못 갔어요 일단. 머리빨이 공부빨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대에서 대기자 딱 2개 모자라갖고 대기 안 빠져갖고 탈락했거든요. 고대 합격을 못한 애거든요. 근데 20살 때 나랑 같이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인서울도 못했을걸요? 근데 이제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수능 공부를 다시 하고 수능을 봤죠? 얘는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어디 갔다 와가지고 해서 했는데, 네. 그래서 대학교를 가긴 했어요. 만약에 얘가 1년 더 했으면 뭐 또 좋은 데를 갔겠지만, 얘는 공부 열심히 하기 싫다고 그냥 적당히 대충 가서 적당히 졸업하고, 적당히 대충 살다가 지금 적당히 대충 일본에 가서 적당히 대충 살고 있어요. 근데 머리빨이 점수빨은 아니에요. 점수가 직결되진 않아요. 떨어졌잖아요. 못 갔잖아요. 운이 나빴든 뭐했든 결과값은 결국엔 고대를 떨어진 거 아닙니까? 고대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고대 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야 나는 서울대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서울대 떨어진 사람이야 미친일 거냐? 그러면 야 진짜 막 777, 888 나오는 사람이 서울대 지원했다가 칼같이 떨어진다면 야 서울대 썼는데 진짜 아깝이 그럼 뭐가 달라? 2번으로 떨어졌든 뭐 100번으로 떨어졌든 뭐 7등급이 나와서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 잔인하지만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갑자기 문득 머릿속에서 뜨는 생각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아닙니다. 검색해도 못 찾겠다. 못 찾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확인했던 것들 중에서 뉴턴 부등식 뉴턴 항등식? 뉴턴 항등식. 이나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었는데 됐습니다. 그냥 갑시다. 자 일단은 그럼 보기 4번 보고 넘어갈게요. 2차 부등식이 x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 한번 해봐요.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a가 0보다 크다. 이게 x에 대한 절대 부등식.
x에다가 뭘 집어넣던지 항상 성립하도록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보다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언제나 반 잘라서 그래프로 생각하시면 얘는 무슨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얘는 뭐? x축. y는 a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랑 y는 0이랑 비교했을 때 0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다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그러면 결론 그림이 x축보다 항상 떠 있도록 자 그럼 위치관계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도록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오케이 뭐이 4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도록 그럼 a의 범위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아니면 a는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정의가 되겠네요. 양수는 양수란 얘기는 없는데 그 그래프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에서 값이 그쵸 아래로 볼록은 이제 a가 0보다 커야 되네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모양 될 테니까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a가 2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필수예제 4번 한번 확인하죠. AB와 XY의 대소를 한번 비교하래요. 지금 8-4번에서 조건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고 A 더하기 B는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A라고 하는 애가 AX 플러스 BY 그 다음 라지 B가 뭐야 BX 플러스 AY일 때 AB랑 XY랑의 대소 비교를 하래요. 뭐 빼서 비교를 하든 아니면은 B로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든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랍니다. 얘 부호를 확인하래. 일단 AB는 얼마예요? AB X 제곱 더하기 A 제곱 XY 더하기 B 제곱 XY 더하기 ABY 제곱. 다음. 어떻게 또 정리를 할까요? ABX 제곱 더하기 Y 제곱 XY 아이고 얘랑 XY랑 비교를 하자고요? 어우야 뭐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바꿀까나? 일단은 그냥 얘를 AB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로 갈까요? 마이너스로 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X ABXY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플러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식은 AB에 X-Y 제곱이거든요. 자, 얘 0보다 커요. 얘 0보다 커요. 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이 A, B, X, Y 여기 안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떤 식이 됩니까?
x, y에다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쵸, 1이죠. x, y로 떨어지고 여기서 x, y 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네요. 얘만 남아요. 그럼 결국엔 a, b 마이너스 x, y라고 하는 값은 얘랑 똑같을 것이고 얘는 a, b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랑 똑같은데 지금 a 0보다 커요. b 0보다 커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a, b라고 하는 값은 x, y라고 하는 값보다 언제나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어? 응, 응? 내가 지금 밑줄 근 거에 대해서 공통인수 보이십니까? 그럼 남은 거 보이십니까? 아, 네, 그래서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일 거라? 1일 거라? 이 둘이 서로 상쇄되어 사라진다고요? 다음. 2번. 이 2번의 대소를 하래요. 엄마 저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항상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져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8-4번의 2번씩 어떻게 돼요? A라고 하는 값은 P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요. B는요, 더하기 Q 곱하기 Y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다음, B는요, B라고 하는 애는 그대로 대입하면 px 더하기 qy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px 더하기 qy 더하기 b 이렇게 되시겠죠. 자, 일단 여기서 전제 조건 깔리게 p는 양수, q는 양수, p 더하기 q는 1 이죠? 뭐 해요? 일단 뭐 빼보래요. 뭐 이상 뭐 할 게 있나? 빼서 최대한으로 정리를 이쁘게 해보는 게 끝이겠지요? 쉽지 않아요. 자, 일단 그러면 요 놈부터 한번 p제곱 x제곱 2pqxy 뭐야? q제곱 y제곱 apx aqy b 여기도 싹 다 전개해보면씩 어떻게 될 것이고 px제곱 apx bp qy제곱 aq y bq 자, 요 둘을 서로 뺄 거예요. 자, 빼서 한번 써봅시다. 뺄 거예요.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어디야? APX, AQI. 어우. P 마이너스 P 제곱의 X 제곱. 내림차순 정리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 더하기.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pq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제곱 y제곱 마이너스 여기 있다. 플러스 q 마이너스 q제곱 y제곱 그 다음 q가 1이라고 그냥 쓸게요. 더하기 p 플러스 q 빼기 b. 자, a 빼기 b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p 더하기 q라는 값이 얼마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또 같아서 상쇄되어 사라지네요. 그러면 우리 좀 머리를 써봅시다. 얘는요 1 마이너스 p 곱하기 p거든요. 1 마이너스 p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q요. 그래서 pq x제곱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pq xy 있고요.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qq 하면은 q 대신에 1 마이너스 q 대신에 얼마를? p 발음이 좀 귀여웠어? 역겨웠어? 아, 정색하지 마, 무서워! 미안해, 농담이야. 내가 귀여웠어 하자마자 그렇게 정색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무서워 죽겠네, 그냥. 정색하지 마, 이씨. 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PQ로 묶이고, X-Y의 제곱이죠? 자, P는 0보다 크거나 커요. Q는 0보다 커요. P-X-Y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항상 언제나 B보다 크거나 같군요. 끝! 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진짜 뒤지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쥐어짜내서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8-5번 저거 증명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저 뒤에 있는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거 절대값 붙어 있는 것들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값 a 더하기 b랑 이거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양변 제곱하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되시겠고요.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 되시겠습니다. 계산한 값은 2ab 더하기 2 절대값 ab 나오거든요. 항상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 확인되겠습니다. 2번 양변 제곱해 보시면 돼요. 그죠? 제곱해서 항상 비교하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번이 8-6번의 1번 산술기하고요. 2번 산술기하입니다. 3개짜리 산술기하, 4개짜리 산술기하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산술기하라고 하는 애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산술기하 평균 이거 절대부등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언제나 항상 루트 ab보다 크다인데요. 그죠? 세제곱근까지는 대수에서 나와요. 여기서는 잘 안 나오고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하면 돼요? 세제곱하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 애네 세제곱근 a, b, c 세제곱하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지 않거든요. 세제곱? 굳이 세제곱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루트 세제곱근 a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b의 세제곱
세제곱근 C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 세제곱근 ABC 이런 식이거든요. 헷갈리시죠? 이렇게 바꿀게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랑 똑같다고. 뭐임?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늘 바꾸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여기서 A는 0, A, B, C는 아까 이거 A, B, C는 0보다 어떻다고 그랬어? 양수라고 돼 있어. 커요, 커. 그럼 얘네들은 0보다 커요, 커. 얘는 0보다 커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성립하는 거 확인. 굳이 세제곱하지 말고 이렇게 확인.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둘둘 쪼개서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저것도 2번 둘둘 쪼개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나눠서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4제곱근 ABCD 라고 하는 어떻게 바꿔줄까요? 루트 A 네. 4제곱 더하기 루트 B 4제곱 더하기 루트 C 4제곱 더하기 루트 D 4제곱 마이너스 4루트 ABC 근데 어떻게 계산되는데요? 되긴 될 수도 있는데 배운 적이 없네요. 산술기호를 사용하시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항상 언제나 늘 2AB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뭐보다? 2CD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지금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보다? 2AB 더하기 2CD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저 AB 더하기 CD라고 하는 애는 언제나 항상 2루트 ABCD와 같죠. 그렇다면 두 배를 해준 애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4루트 ABCD와 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죠. 응? 네. 맞아요. 8-7번은 시간이 별로나 모르겠네. 코시 슈바르츠라고 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고 하는 두 명의 절대부등식을 동시에 고민해서 나오는 식은 아니고요. 코시라는 사람과 그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그 시간 차이가 거의 없이 동시에 그 연관성 없이 발표한 식이 서로 같다 보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등재해서 나온 절대부등식입니다.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언제나 A, X,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A 상수 아니에요. X 문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를 그냥 곱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개도 가능합니다. 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AX, BY, CZ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4개도 되고요. 5개도 되고요. 다 돼요. 그럼 이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빼보시면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저거 싹 다 정리해서 하면은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이거 bx 더 마이너스 a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여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시면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bx와 ay가 서로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를 조금 더 이쁘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게요? 맞아요. b분의 a는 y분의 x랑 같을 때. 즉 b가 서로 같을 때. 그때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8-7번 같은 경우에도 증명하는 거는 그냥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활용까지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네요. 자, 우리가 저번에 게 몇 페이지, 몇 번까지였죠? 844번 짝수문제 131페이지부터 845번부터 할 차례잖아요. 셋만 다 풀읍시다. 셋만 다 풉시다. 이번에는 문제 884번까지요. 활용까지 그냥 다 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짝수홀수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풀어보십시오. 40문제 정도밖에 안 되고요. 40문제 정도라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45에서부터 884까지 셋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가져와야 돼요? 3학년 2학기 거 센 가져오시고 정석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3학년 2학기 거 같이 병행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내주는 숙제로 월요일 날까지 검사하는 숙제로 정석이랑 센 교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